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47세, 중견건설회사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사랑, 배신, 그리고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8년간의 결혼 생활, 저는 제 아내 송민아가 완벽한 배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하게도 제게 진실을 보여주었고, 그 진실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어느덧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학 시절 처음 만난 미나와 나는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었고, 딸 수아가 태어나면서 우리 가정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미나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나갔고, 저는 건설회사에서 차근차근 승진하며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우리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수입 자동차, 명품 가방, 연례 해외여행.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에 몰두하며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지만 그것은 모두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나 역시 자상한 아내이자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행운아예요. 미나 같은 아내를 만나다니.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종종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정말로 행운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까지는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나이를 먹을수록 생일이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지만 미나는 늘 제 생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할 거야. 선물도 있고. 출근길, 미나의 뺨에 가볍게 키스를 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고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후 6시, 약속대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귀가 길에 미나가 좋아하는 와인을 한 병 샀고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20분 정도 후에 도착할 것 같아. 잠시 침묵 후 미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벌써? 응, 조금 급한 일이 생겨서 한 30분만 더 늦게 올래? 의아했지만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도와줄까? 아니야, 그냥 선물 포장을 아직 못 끝내서 깜짝 선물이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웃으며 전화를 끊고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다시 차를 몰아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동 앞에 낯선 고급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BMW 최신형이었죠. 별 생각 없이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4층, 우리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해 복도를 걸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미나의 웃음소리, 그리고 함께 섞여 있는 남자의 목소리.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남편이 곧 올 텐데.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전화해서 늦게 오라고 했어. 최소 30분은 시간이 있어. 미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거실 소파에서 미나와 낯선 남자가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둘 다 옷은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명백히 친밀한 관계를 암시했습니다. 남자의 한 손은 미나의 허벅지 위에 놓여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풍성한 생일 만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 생일 만찬이었을 요리들과 케이크, 그리고 남자의 넥타이가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미나가 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벌써 왔어? 그녀의 첫 반응이 미안해가 아닌 왜 벌써 왔어?
라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얼어붙은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당신 누구야?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분은 우리 출판사 팀장님이야. 강현우 팀장님이라고 책 관련 논의가 있어서. 소파에서 와인을 마시며 현우라는 남자는 급하게 넥타이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기서!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미나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오해하지 마. 우린 이상한 사이 아니야. 뭘 오해했는데? 내가 방금 본 건 뭐지? 설명해봐! 미나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일 얘기하다가 와인 한 잔 한 것뿐이야. 팀장님이 와인을 가져와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소파에서의 친밀한 자세, 불안해하는 눈빛, 뒤늦게 당황해하는 모습. 모든 것이 그들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관계가 뭐야? 솔직하게 말해. 미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린 최근에 좀 가까워졌어. 가까워졌다고? 얼마나 가까워졌는데?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팀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고.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서둘러 집을 나갔고 저와 미나만이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나의 설명으로는 강현우는 6개월 전 출판사에 새로 부임한 팀장이었고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 관계였지만 점차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추궁하자 미나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불륜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현우 씨는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줘. 여보는 늘 바쁘잖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8년 동안 가족을 위해, 미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명품 가방, 매년 해외여행.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는 그저 늘 바쁜 남편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주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집, 당신 명품 가방들, 여행, 이런 건 다 필요 없었어. 미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대화가 필요했어. 관심이 필요했다고.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인 채 미나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제 강한 요구에 미나는 결국 휴대폰 잠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본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우와의 메시지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깊은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 심지어 제가 출장 간 날들의 만남 약속까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날이 단순히 우연히 발각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나의 휴대폰을 더 살펴보니 그녀는 종종 제가 없는 저녁에 현우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딸 수아가 학원에 간 사이에. 우리 집에서, 수아가 있는 이 집에서? 그녀의 대답은 단지 어깨를 으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아는 7시 전에 돌아오지 않잖아. 괜찮아. 괜찮아? 14살 딸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괜찮다고? 그날 밤, 저는 짐을 챙겨 호텔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8년을 돌이켜봤습니다. 대학 시절 첫 만남, 4년간의 연애, 그리고 결혼, 수아의 탄생, 첫 집 마련, 승진 축하 파티.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더 있었던 일일까? 현우가 처음일까? 미나의 늦은 귀가, 주말 출장, 갑작스러운 친구 모임. 지금 생각해보면 의심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새벽에 미나에게서 수십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 제발 돌아와서 얘기하자. 용서해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하지만 저는 어떤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병가를 내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로 한 겁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이 운영하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미안한데 부탁 좀 할게.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친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 먼저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해. 친구는 베테랑 탐정 2명을 배정해 주었고 그들은 2주 동안 미나의 일상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팀장과의 관계는 6개월이 아닌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났고 심지어 제가 출장 간 사이 주말 여행까지 다녀왔더군요. 부산, 제주도. 사진 속에서 그들은 마치 행복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팀장 외에도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나가 일주일에 2번 다니는 요가 스튜디오의 강사 박지훈.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고 미나와는 요가 레슨을 핑계로 가끔 개인 수업을 진행하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탐정이 전해준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확인하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중에는 미나가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바보야.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하는 로봇 같아. 우리 팀장은 달라.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봐주고 이해해줘. 그리고 더 충격적인 대화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훈이가 더 좋아. 젊고 활력이 넘치잖아. 팀장은 가끔 너무 진지해. 그래도 팀장이 경제력이 있잖아. 이혼하게 되면 지훈이보다는 현우가 나을 것 같아. 미나의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그나저나 준호는 아직도 아무것도 눈치 못 챘어? 전혀. 그 사람은 나만 믿어. 내가 출장이라고 하면 뭐든 다 믿는다니까.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로봇이었습니까? 그저 돈 버는 기계였습니까? 두 번째로 한 일은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몰두하느라 가게 재정 관리는 주로 미나에게 맡겨왔습니다. 변호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 모든 금융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명의로 된 일부 주식이 최근 매각되어 있었고 공동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미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언제 매각한 거지? 기록상으로는 3개월 전이야. 그때 출장 간 적 있어? 생각해보니 그때 저는 일주일간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미나가 제 도장과 서명을 위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조언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가슴 아픈 발견이 있었습니다. 호텔 생활이 일주일째 되던 날, 집에 들러 몇 가지 물건을 더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미나는 출근한 상태였고 수아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미나의 노트북을 확인하던 중 이혼 계획이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계산, 양육권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서 중에는 준호의 약점이라는 제목의 파일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회사에서 겪었던 갈등, 동료와의 불화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런 정보들을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까지 있었습니다. 미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최대한 많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함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문서 마지막에 있는 메모였습니다. 현우 팀장과의 결혼 계획 2023년 여름 예정.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나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끔 수아를 만나러 집에 들렀지만 미나와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미나는 겉으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일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호텔로 배달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여전히 몰래 팀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네, 아내는 영악해.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지금은 연기하는 거야. 친구의 조언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행동에 나설 때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고 가끔 늦게 귀가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하면서
정말 용서해 준 거야? 어느 날 저녁,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해보고 싶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 말을 믿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마 제가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쉽게 넘어갔다고 안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D-Day는 미나의 생일이었습니다. 2023년 1월 20일. 제가 아내에게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을 초대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라 메르를 통째로 예약했죠. 오늘 밤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어.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은 역시 최고야. 내심 비웃으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그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레스토랑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VIP룸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에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저녁 7시 모든 손님들이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미나의 부모님, 우리 부모님, 친한 친구들 20여 명, 그리고 미나가 일하는 출판사 동료들까지. 강현우도 미나의 팀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초대되었습니다. 요가 강사 지훈도 미나의 건강관리사라는 명목으로 초대했습니다. 모두가 도착하자 저는 간단한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아내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미나가 아끼는 분들만 초대했습니다. 그 말에 현우와 지훈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아직 제 계획을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미나가 도착하자 모두가 생일 축하해를 외쳤고 그녀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현우와 지훈을 보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로 상황을 넘겼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넸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대화가 오갔고 미나는 모든 손님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완벽한 안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디저트 타임.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내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미나를 향한 제 마음을 담은 선물이죠. 레스토랑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결혼식 영상, 수아의 탄생, 가족 여행 등 행복했던 순간들이 나왔습니다. 배경음악으로는 우리의 웨딩송이 흘러나왔고 미나는 감동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미나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3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배경음악이 끊기고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미나와 현우가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22년 8월 15일, 제가 출장 중이던 날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들이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 그리고 호텔 복도를 걸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레스토랑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나는 창백해진 얼굴로 영상을 바라보았고 현우 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나와 지훈이 요가 스튜디오의 개인 레슨실에서 나누는 키스 장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 우리 집 거실에서 현우와 함께 있는 미나의 모습. 바로 제 생일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던 그 순간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에서 완전히 핏기가 가셨습니다. 어떻게 집에 CCTV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설치했어. 도둑이 걱정된다고 했잖아. 실제로는 탐정의 조언에 따라 한 달 전부터 집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나가 친구들에게 저를 비하하는 대화, 현우와 지훈에 대해 비교하며 웃는 모습, 그리고 준호는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다음으로는 재산 횡령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위조된 서명, 불법 주식 매각 기록, 그리고 숨겨진 계좌로의 송금 내역. 모든 것이 날짜와 금액, 거래 내역과 함께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이혼 계획 폴더의 내용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준호의 약점, 목록, 재산 분할 전략, 그리고 현우 팀장과의 결혼 계획 2023년 여름 예정이라는 메모까지.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지자 모든 시선이 미나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친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지만 경비원들이 이미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가게 해줘, 후.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와 미나는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증거를 보셨듯이 미나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오세요. 2명의 남성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제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형사였습니다. 송민아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미나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대화로 풀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8년 동안 당신을 신뢰했어. 당신이 그 신뢰를 깼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형사는 미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체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우와 지훈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우는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 지훈은 공범 혐의로 각각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미나의 부모님이 다가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미나의 행동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 아닙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 두 분을 불러 죄송합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을 나서는 미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1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이후 미나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출판사에서는 해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횡령된 재산을 제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고 딸 수아의 양육권도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팀장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그의 아내도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훈의 요가 스튜디오도 문을 닫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미나는 현우 팀장과 함께 제 회사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 거래를 했고 그 수익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 포탈까지 저질렀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수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이에 맞게 설명해주자 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속였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들을 우리 집에 데려왔다고요? 어느 날 수아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그랬어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글쎄, 어른들의 마음은 때로 복잡하단다. 하지만 엄마도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미나는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수아를 만나러 오지만 딸은 엄마를 보기 싫어합니다. 엄마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라고 말이죠. 1년이 지난 지금 저와 수아는 서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고 수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합니다.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자전거를 타고 요리를 하면서 아빠와 딸로서의 유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의 달콤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만족감, 배신한 아내가 응분의 대가를 치렀다는 안도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1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니까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미나가 단순히 불륜만 저질렀다면 어쩌면 다르게 대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하고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 제 인생 전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재산을 빼돌리고
제 평판을 이용하고 심지어 딸까지 이용하려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너무했다. 그냥 조용히 이혼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배신과 거짓말, 기만으로 점철된 18년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제 딸의 앞에서 우리 가정에서 불륜을 저지른 여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훔치려 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내줄 수 있을까요? 가끔 미나가 보낸 사과 메시지가 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신뢰는 유리와 같아서 한 번 깨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수아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둘이 사는 것도 행복해요. 엄마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들으며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적응해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말이죠. 이제 저는 가끔씩 데이트도 합니다. 동료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식사를 함께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 저는 제 자신과 수아에게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새 관계를 시작하는 것보다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요. 오늘 아침 수아가 학교에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취한 행동이 수아에게는 정의에 대한 교훈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당함을 참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신뢰하세요. 하지만 그 신뢰가 배신당했다면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때로는 용서보다 정의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배신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배신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수많은 거짓말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절대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실과 정의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